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수환입니다. 오늘은 남미 볼리비아라는 나라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볼리비아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 장관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티티카카호 근처에는 티와나코라는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15세기 잉카 제국이 대대적으로 확장을 이루면서 볼리비아 아이마라족 거주지를 정복함에 따라 북부와 동부 정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잉카 제국의 지하에 들어갔습니다. 잉카 제국의 지배를 받던 볼리비아 고지들은 프란시스코 페르사가 지휘하는 스페인 콩키스타 집단에 의해 잉카 제국이 몰락한 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545년 볼리비아 고지대 동쪽의 포토시에 은광이 개발된 뒤 1571년 아말감이 도입되어 막대한 은이 생산되었습니다. 포토시에서 생산된 은은 스페인을 거쳐 중국과 유럽으로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에 유입된 은은 당대로서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었던 가격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당연하지만 은광으로 얻은 보를 누린 것은 그건 오로지 스페인과 스페인의 콩키스타들의 후예들 뿐이었습니다. 최고에 동원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중노동과 순중도로 고통받아야 하였습니다. 볼리비아는 1809년 독립전쟁을 일으켜 1820년 볼리비아 공화국으로 독립하였습니다. 독립 이후 볼리비아 역사는 부터 따라 점철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정정 불안이 심각한 이웃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해도 극심한 수준이었습니다. 1825년 독립 후 최소 190번의 쿠데타와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훈련은 국가 발전을 그냥 심각하게 제외하는 것은 물론 국방과 대외 정책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변국에서 영토를 연이어 빼앗기는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몬 볼리바르가 네바 그라나다를 독립시키고 그란 콜롬비아를 세울 때 페루와 볼리비아도 볼리바르의 장관인 안토니오 스크레가 해방시켰습니다. 알토 페루는 볼리바르를 기념하여 국호를 볼리비아로 정했다고 합니다. 페루와 볼리비아는 그란 콜롬비아에게 가입하지 않고 따로 독립했다가 1836년에 페루와 통합하여 페루 볼리비아 연합을 형성하였습니다.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제외하고 페루의 독립을 바라는 반군 등과 전쟁을 벌였다가 패배 3년 만에 연합을 와해되었습니다. 1819년에 반발한 태평양 전쟁에서 페루와 동맹을 맺고 칠레와 전쟁을 벌여서는 참패하였습니다. 1880년 안토파카스 다 등 경제의 핵심인 태평양 해안 지대의 영토를 칠레에게 빼앗기고 바다는 내륙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볼리비아는 1904년 칠레와 조약을 체결해 칠레의 태평양 해안 지대의 영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패배로 말미암아 기존의 군부 엘리트는 재정습을 보장하던 태평양 해안 지대를 성실하면서 재정 기반과 사회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패전 후 라파스의 주석 광산과 수크레의 은광산을 바탕으로 강산주 세력의 성장에 기존 군부 엘리트들 대신해 정치를 잠식하였습니다. 1898년 양치에 의해서 광산주 사이의 갈등으로 내정이 발발하였습니다. 라파스가 승리하였습니다. 볼리비아가 낭장반이 되는 사이 북부 아크레주에 이주한 브라질 사람들이 아크레주를 점거하고 독립선언을 하였습니다. 아크레 공화국으로 독립하였으며 곧이어 브라질 공화국과 아크레 공화국을 병합하였습니다. 1903년 11월 볼리비아는 브라질과 페트로폴리스의 조약을 체결하여 브라질의 아크레주 영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볼리비아의 경제는 해외의 주석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했지만 1차 산물 그것도 거의 전적으로 주석에만 경제를 의존하게 되어 경제의 편중이 극심하였습니다. 1929년은 대공황으로 주석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그때 국내 불안이 확산되었습니다. 1932년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차코 지역을 둘러싼 갈등을 벌이면서 파라과이와 차코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기서도 볼리비아는 10만 명에 육박하는 사상자를 낸 끝에 또 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분쟁 중 그란 차코 지방의 4분의 3이 파라과이 영토가 되었습니다. 전쟁 패배와 막대한 인명피해는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에게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민족혁명운동 MNR과 같은 야권의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족해방운동은 조합주의 내지 좌파 민족주의 상승 정당으로 곧 최대 야당으로 떠올랐습니다. 1951년 선거에서 민족해방운동이 승리하자 정부는 선거를 무효화하고 민족해방운동을 불법화하였습니다. 이에 민족해방운동은 1950년 혁명으로 번역을 잡았습니다. 민족해방운동의 비토르 파스 에스텐스로 세르 대통령은 1954년 8월 2일 토지계획법을 통과시켜 토지계획을 하였습니다. 1953년, 1968년까지 전체 3,600만 헥타르의 토지 가운데 800만 헥타르를 농민공동체계에 분배하였습니다. 토지계획은 민족해방운동 이후 정권에서도 지속되어 다음 30년간 추가로 3,900만 헥타르가 추가로 분배되는 등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도 상당히 철저한 토지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상위 4.5%가 전체 농지 70%를 소유한 전전의 대토지 소유제, 이른바 라틴 디스모가 소멸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출을 70%를 차지하는 기간 사람이 생각 강산업도 공유하였습니다. 사회 형태로는 부동산으로 도입하고 지방의 교육을 보고하여 인구의 3분의 1이 인하되는데도 중앙정부와 사회상 남남으로 지내던 아이마라 아족과 기초아족 난민을 국가 제재 보호사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시행하여 1953년 정비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군비를 1950년 6.7%로 줄이고 그 대신 노동자와 농민으로 구성된 인뱅들을 소집하였습니다. 파스 일기 정부가 펼쳐진 급진 계획이 일으킨 사회적 혼란은 볼리비아를 경제 붕괴 직전에 내몰았습니다. 1952년부터 1958년까지 볼리비아 전역에서 연평균 350의 파업이 발생하여 농업과 광업 생산 전반이 하락하였습니다. 1950년 1950년 볼리비아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만화에서 1.3%였습니다. 특히 농업 광업의 부진이 극심하였습니다. 경제 전반적인 부진은 비싼 시기 서구의 사람의 흡수기 발전한 덕분에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습니다. 당내 강경자의 지도자인 후안 레치니 설반 볼리비아 중앙 노동자와 및 관련 정부 부처를 통제하고 표의상으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합리성과 통일성이 실종되었습니다. 여기에 개전 볼리비아의 광업을 지배하던 생계 광업 회사를 공유하여 설립한 볼리비아 광업공사 운영 자금을 대면서 동시에 사회보장 프로그램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막대한 화폐가 발행되었습니다. 초인 불이천이 발생하였습니다. 1950년 바스의 뒤를 이어 집권은 같은 당의 에란 실레스 소아서르는 에데르 길을 실시하여 정부 지출과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미국의 경제 원조 프로그램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족해방운동 정부가 반공민족주의 정부라고 확신한 미국의 막대한 지원을 보내고 농업과 건설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체된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1960년대 대선 선거를 집권한 파스 2기 정부는 힐렛의 1기 정책을 개성하여 건설 광업 사교 부문들의 호황을 바탕으로 1960년, 1964년 연평균 5.7%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내 온건밥 지도자인 올테르 게바라의 레첸 사이의 갈등으로 게바라가 사임하면서
하고 민족해방 운동의 노선을 둘러싼 내분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1960년 한국 개정으로 대통령 연임이 가능해지자 바스가 자신을 중심으로 정권을 재창출하라고 시도하면서 1964년 대선은 출마 의지를 가졌던 레친의 분열을 샀습니다. 가바라를 중심으로 한 옹건파와 레친을 중심으로 한 강병좌파 간의 분쟁에 대해 향후 대권을 둘러싸고 바스와 레친이 전립 권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민족해방운동의 분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바스 2기 정부는 정권이 보유를 넘어서 이제 권력투쟁이 이발인 레친의 기반으로 편들된 노동자 농민 문맹들을 해체하고 권리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였습니다. 민족해방운동의 분열과 민족해방운동 정권을 물리적으로 떠받치던 노동자 농민 민맹대의 해체, 볼리비아 군대 재건을 궁극적으로 공군사령관과 연해 바리엔토스와 같은 정치 군인을 중심으로 한 군부의 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바스는 1964년 선거에서 난닝 메트로 바리엔토스를 지명하여 같이 당선되었습니다. 바리엔토스는 그의 11월 4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계 진출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바리엔토스는 토지 개혁과 같은 민족해방운동의 유산을 일부 계승하면서 재개발의 게릴라 운동을 진화하는 공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족해방운동 전부 기간 동안 조직되던 대중 조직들을 농민단체만 남기고 전부 해산하고자 하였습니다. 1969년 4월 20일 바리엔토스가 지방선시 중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잦은 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1971년 우고 반세르가 집권한 후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반세르는 민족해방운동의 우유 파벌과 발랑해당과 연합하고 반다페가 잔인한 탄압을 가졌습니다. 1978년까지 통치하였습니다. 반세르 통치 기간 중 볼리비아는 광물과 천연가스 수출 경제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일제 산물 중에서도 주석이만 극단적으로 의존하던 기존 경제 구조도 어느 정도 다가가하여 주석의 원유, 천연가스, 빗질, 금속, 원광, 각종 농산물의 수출 비중도 성장하였습니다. 1978년 반세르가 퇴진하고 볼리비아는 1969년 71년까지 연상시키는 대혼란을 빚었습니다. 4년간 쉽게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1982년에 되어서야 힐레스 민주정이 재집권하면서 비로소 안정적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힐레스 2기 정부는 주석 가격 폭락에 초래한 경제이익이 대체에 실패하면서 1984년부터 일어난 저인플레이션으로 사실상 통치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볼리비아는 초기 선거를 치러 바스가 세 번째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바스 4기 정부는 제프리 살시 조언하에 자유무역과 가격 자유와 세제 개혁 등을 포함한 신경제 정책을 추진하여 저인플레이션을 진정시켰습니다. 1985년부터 2002년까지 제일 선거에서 어느 정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각 정당들은 이른바 소위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정부를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정치 행태를 가리켜 협력민주주의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볼리비아의 정권은 민족주의 행동, 혁명자파운동, 민족해방운동 이상 세계 정당 사이에 이루어지는 연합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협력민주주의 기간 동안 정부는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및 경제의 자유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남미 내륙국인 볼리비아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상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